안녕하세요. 서울사이버대학교 미래인재융합학부 1인 방송 전공 여러분, 유튜버 다이앤리입니다. 먼저 이렇게 좋은 기회 허락해주신 김황 교수님께 감사드리고요. 강의 시작 전에 앞서서 제 소개를 먼저 드리자면 제 본명은 윤다영이고요. 현재 영어 이름 다이앤으로 호주에 약 2년 정도 거주하고 있습니다. 제 채널 이름은 제 영어 이름 다이앤과 다이어리를 합친 다이앤리라는 채널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살짝 다이앤의 일기장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이번에 특강을 수강하고 계신 분들이 유튜브 채널 개설 또는 운영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고 들어서 이제 유튜브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한번 다뤄보려고 해요. 제가 PPT를 준비해 놓은 게 있어서 그거 같이 보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현재 호주에서 워킹홀리데이라는 비자로 거주를 하고 있는데요. 워킹홀리데이란 나라 간의 협정을 맺어 젊은이들로 하여금 여행 중인 방문국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특별히 허가해주는 제도입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곳에서 이제 살아온 지 한 2년 정도 되었고요. 제가 마음에 드는 이제 근무 환경과 임금을 주는 곳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고군분투를 한 결과 저는 현재 포크리프트 드라이버, 즉 지게차 운전사, 지게차 기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I'm gonna go write a million songs if that's the way to be. I'll write a classic to beat them all and go down in history. I'll be the one to reach the stars, but only if you're with me tonight. 'Cause that'll be the life. 이러한 제 이야기를 유튜브를 통해서 공유를 하다 보니까 제 이야기가 다음 인사이트, 한화일보, 줌 등에도 실리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 브랜드들과도 협업을 진행한 적이 있는데요. 먼저 영어 회화 플랫폼인 스픽과 튜터링과도 협업을 했었고요. 누리하우스는 문구류, 그리고 올리브영, 다들 아시죠? 올리브영에서는 독도 토너, 그리고 포레오에서는 스킨케어 디바이스를 협업을 통해 홍보를 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퀸즐랜드주, 제가 호주의 퀸즐랜드주에 살고 있는데 이 퀸즐랜드의 대학기관 중 하나인 테이프와도 이제 협업을 통해서 활동을 한 전적이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행할 내용이 제 경험과도 관련된 많은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것들이 이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부족할 수 있지만 그래도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유튜브 시작 계기를 한번 나눠볼게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기억의 구체화입니다. 이게 영상 매체라는 게 사진과는 또 다르게 그 당시 사람들의 표정 그리고 분위기, 그 당시에 뭐랄까 그 사진으로는 담을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담을 수 있는 게 영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이제 호주를 온 게 제 첫 해외 생활이었고 저는 저의 이 모든 경험들과 이렇게 기억들을 다 기록하고 싶은 마음에서 추억 저장용으로 이렇게 취미로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평범한 일상 같더라도 뭐든 뒤돌아보았을 때 더 아름다운 법이니까요. 그래서 제 기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뭐 생일 브이로그, 첫 차 산 날, 그리고 일 그만둔 날 이러한 정말 어떻게 보면은 별거 아닌 것 같은 날들도 이렇게 기록을 해두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평범한 날일 수 있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자신의 삶을 누가 내 삶을 궁금해하겠어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개개인의 삶은 모두 다르고 그 삶을 바라보는 시선도, 시각도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저는 유튜브라는 매체 자체가 자신의 생각과 경험들을 담을 수 있는 정말 좋은 그런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정보 공유였는데요. 제가 처음에 해외에 나가겠다고 생각을 했을 때 당시 물론 블로그도 많이 봤어요. 정보를 찾기 위한 이렇게 정제된 정보들이 담겨있는 블로그도 많이 봤지만 당시에 유튜버들의 영상들도 굉장히 많이 봤었거든요. 살짝 블로그는 정말 정보 전달을 위한 그렇게 정리되어 있는 그런 양식이라면 유튜브는 이렇게 정말 얼굴을 보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의 감정과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정말 현실적인 훅이라는 마음이 들어서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유튜브들의 영상을 많이 봤어요. 그리고 보면은 올려주신 영상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오기 전에 그냥 검색을 다 했죠. 해외 생활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 저는 거의 유튜브로 습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당시에 영상들을 보면서 나도 이 다음에 해외에 나가게 된다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영상을 만들어야겠다라고 결심을 한 거죠. 이제 컨텐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는 이제 호주에서의 삶을 중점으로 그려지는 브이로그들과 저의 근무 관련된 영상들을 업로드하고 있는데요. 제가 호주에 왔을 때 초반에는 오페어라는 일을 했었어요. 오페어란 이제 아이들을 돌봐주면서 숙식과 일정량의 돈을 지급받는 일인데요. 이 활동을 하면서 호주의 문화에 대해서 좀 더 알 수 있게 되었고 저와는 다른 일상, 그런 것들을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공유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 주 컨텐츠 중에 하나가 호주에서의 삶을 공유하는 그러한 브이로그 형식의 영상들인데요. Gee, it was so close. It was so close. Do you remember the name of this class? There is a bear, T-H-E-R-E there, T-H-E-R-E there, T-H-E-R-E there. Korean style sushi called gimbap. Okay? Gimbap. 김밥. Gimbap. And you say it to us. 14. 제 컨텐츠들은 크게 3개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3개 이상일 수 있겠지만 자, 호주 브이로그, 영어 브이로그, 근무 브이로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보시면 브이로그가 많은 이유가 브이로그가 일상을 담아낸다는 점에서 정말 뻗어나갈 수 있는 길이 굉장히 많아요. 그냥 하루를 담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하루를 담음으로써 나중에 멀리 봐서는 좀 더 많은 다양한 상품들을 이제 비즈니스적으로 좀 더 협업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는 거죠. 이게 타겟층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 자, 타겟 구독자층으로 넘어가면 제 컨텐츠랑 연관이 되어 있죠? 영어 공부에 관심 있는 사람들, 해외 생활에 관심 있는 사람들, 호주 워홀을 다녀온, 가길 원하는, 호주 워홀 중인 사람들. 제가 이렇게 구독자층을 정한 이유가 맨 처음에 영상을 업로드 하시면 그 첫 영상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에서 좀 더 많이 뿌려줘요. 왜냐면 이 사람이 처음 영상을 올렸는데 누구한테 추천을 해줘야 될지 모르겠네? 그래서 그 영상과 그 제목을 바탕으로 사람들에게 추천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제 첫 번째 영상이 굉장히 중요해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첫 번째 영상이 자신의 색깔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영상뿐만 아니라 그 채널 자체가 자신의 특성과 색깔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그냥 랜덤으로 영상을 올리게 되면 그냥 난 내가 올리고 싶은 거 내가 올리고 싶을 때 올릴 건데? 그러면 안 돼요. 제 지인이 정말 산 증인인데 그분은 유튜브를 10년 동안 하셨어요. 10년 동안 하셨는데 자기 올리고 싶은 것만 올렸어. 언제는 수영장 간 날 영상을 올렸어요. 어느 날은 등산 간 날을 올렸어. 그러다가 갑자기 갑자기 길거리를 걷는 영상을 올렸어. 언제는 또 무슨 음식을 먹으러 간 걸 올렸다가 언제는 또 갑자기 자기가 노래하는 걸 올려요. 그리고 언제는 또 카메라 자기가 새로 산 거를 그걸 또 언박싱을 해. 그게 느껴지세요? 그 영상들 간의 관계성이 느껴지세요? 관계성이 없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너는 어떻게 그렇게 구독자를 모았니? 나는 10년 동안 했는데 구독자가 안 늘어. 그래서 제가 그랬죠. 채널 다시 시작하라고. 근데 아까워서 못하겠대요. 자기가 10년 동안 올린 영상이 있어서 못하겠대요. 여러분, 차라리 영상을 그러면 채널을 새로 파는 게 나아요. 이게 알고리즘이 어떻게 되냐면 어떠한 사람들이 이 사람의 영상을 어느 길 동안 보는구나. 어떤 사람들이 이러한 제목에 어떠한 이렇게 단어들이 들어가 있는 영상들을 어떤 사람들이 클릭을 하는구나. 그런 걸 유튜브 알고리즘이 파악을 해서 영상을 추천을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연관성이 없는 영상들을 올리다 보면 알고리즘도 모르는 거예요. 이걸 누구한테 추천을 해줘야 될지. 그러니까 추천율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고 클릭률도 떨어지고 보는 사람도 떨어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아무것도 조금 미미한 효과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타겟 구독자층을 정하고 분석을 해야 하는데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색깔과 특성이 있어야 하고요. 사용할 수 있는,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구글 트렌드라는 게 있어요. 구글에 들어가셔서
검색창에다가 구글 트렌드를 검색을 하시면 맨 위에 이런 창이 나오는데요. 이거를 클릭을 하시면 검색창이 또 나와요. 거기다가 이제 검색을 하시면 전 세계에서 어떠한 것들이 현재 인기 있는 키워드인지 또 볼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오징어 게임을 검색을 해볼게요. 그럼 오징어 게임이 타임라인 중에서 언제부터 이렇게 검색량이 늘어나기 시작했는지 그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하실 수 있는 게 검색량이 많은 키워드들을 이용해서 영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키워드들이 핫한 키워드들이니까 이제 영상의 조회수를 좀 더 높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키워드와 해시태그를 이용을 하셔야 되는데요. 현재 제 키워드는 영어 브이로그, 호주 브이로그, 해외생활 이러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튜브라는 플랫폼이 정말 좋은 게 당신과 나와 같은 그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한 곳에 모을 수 있어요. 자신만의 커뮤니티를 또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카메라 좋아하는 사람들은 카메라 채널에 몰리고, 요리 좋아하는 사람들은 요리 채널에 몰리고, 자, 이제 사람들이 모이면 뭐가 되죠? 사람들이 모이면 커뮤니티가 되고, 이게 나중에 멀리 보았을 때, 예를 들어서 라이브 커머스나 아니면 좀 더 비즈니스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좀 더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러한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자, 해시태그에 대해서 말씀을 다시 드리자면, 영상을 올리셨을 때 여기 설명란에 해시태그를 3가지를 처음에 넣을 수가 있어요. 처음 또는 마지막에. 해시태그를 넣으시면은 해시태그에 예를 들어서 오징어라는, 자꾸 오징어 얘기를 하는데 오징어라는 해시태그를 넣으셨어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오징어라는 걸 검색을 했을 때 해시태그에 오징어가 들어가 있는 그러한 영상들이 좀 더 상위에 배치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또 클릭률이 올라가고 조회수가 올라가죠. 아, 저 키워드가 한 개 빠졌네요. 지게차. 네. 제가 이렇게 지게차 컨텐츠를 진행을 하면서 그 50대, 60대, 40대부터 50대, 60대 분들까지의 구독자 스펙트럼이 넓어졌어요. 그 전에는 20대 초반분들이, 20대 중반분들이 많이 찾아주시는 그런 채널이었는데, 그러한 컨텐츠들의 다양화를 하면서 이제 구독자 층이 넓어지고, 그럼 이제 나아갈 수 있는 컨텐츠의 종류가 많아지는 거죠. 저도 처음에는 해외 생활에 대한 이야기들만 했고, 이렇게 10대 아니면 20대, 제 나이 또래 분들이 이렇게 알 수 있는, 좋아하실 만한 그런 컨텐츠를 진행을 했었다면, 구독자가 넓어지면서 이제 컨텐츠도 넓어지고, 그럼에 따라서 이제 비즈니스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기회도 더욱더 많아지고, 그렇게 성장해 나가는 맛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컨텐츠 주제는 어떻게 픽업을 해야 할까요?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모방이에요. 이게 모방이라는 말이 좀 그럴 수 있는데, 이게 모방이라는 말보다는 흐름을 보는 거죠. 어떠한 그 컨텐츠들의 흐름이 있나, 어떤 게 인기 있나, 어떤 게 좀 더 핫한가, 그러한 컨텐츠를 찾아보시다 보면은 외국 사람들도 그렇고 그 올리는 컨텐츠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Get Ready With Me라고 뭐 나랑 같이 준비하면서 화장하고 옷 입고 그러한 과정들을 같이 담아내는 그런 컨텐츠도 있고, 아니면 What I Ate in a Week, 내가 일주일 동안 어떤 음식들을 먹는지, 그런 걸 컨텐츠를 시리즈별로 이렇게 막 사람들이 만들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자취방 살면은 뭐 Living Alone, 뭐 이렇게 나 혼자 사는 이러한 그 이야기들을 한번 이렇게 담아내는 거죠. 근데 이걸 담아낼 때 좋아하는 유튜버, 관심 있는 유튜버, 아니면 편집 스타일이 마음에 드는 유튜버들의 영상들을 참고하면 좋아요. 제가 이따가 편집 부분에서도 말씀을 드릴 거지만, 이게 어떤 점을 봐야 하냐면 그 편집 스타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주로 보시는 유튜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유튜버들을 보았을 때 관심 분야가 같으니까 그분들의 영상을 보겠죠? 저 같은 경우엔 브이로그에 관심이 있었는데, 브이로그를 볼 때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아, 이 사람은 이러한 상황에서 구도를 이런 식으로 잡았구나, 카메라 구도를 이런 식으로 잡았구나, 그리고 또 영상에서 영상으로 넘어갈 때 어떠한 효과를 사용해서 어떠한 트랜지션을 주었구나, 여기서는 음악을 어떻게 넣었고 여기서는 음악을 어떻게 줄였구나, 그런 것들을 다 분석을 해보셔야 돼요. 인기 있는 유튜버들이 있잖아요. 인기 있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왜 인기가 있나 한번 찾아보는 거죠. 아, 이 사람은 인트로를 잘 만들어, 이 사람은 영상 도입부가 너무 눈에 잘 들어와. 그러면 영상을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점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상 도입부 하니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영상 초반이 굉장히 중요해요. 영상 시작부터 10초까지인가? 그 짧은 순간이 그 시청자의 눈을 사로잡을 수 있는 시간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웬만하면 유튜브 이제 인트로에 좀 많이 공을 들이는 편이에요, 편집을 할 때. 아무튼 이렇게 모방을 하고 참고를 하고 구글 트렌드를 통해서 이제 키워드들을 뽑아내고 편집을 하고 영상을 업로드하다 보면 자신만의 스타일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제 제가 업로드한 영상이 이제 한 40개 정도 되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니까 저만의 스타일이 생기더라고요. 아, 여기서는 카메라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게 생각이 나요. 아, 여기서는 영상 구성을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좀 더 눈을 사로잡을 수 있겠다. 그런 자기만의 노하우가 생긴다 할까요? 편집 속도도 하다 보면 빨라지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할수록 느는 거예요, 이거는. 좋아. 자, 촬영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촬영 부분은 일단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삼각대입니다. 삼각대는 없으면 안 돼요. 저도 지금 삼각대로 촬영을 하고 있고 작은 삼각대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사용하는 제품은 조비의 고릴라 퍼드, 조비 고릴라 삼각대인데요. 이 제품이 가장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삼각대 발이 이렇게 휠 수가 있어서 어디든지 이렇게 고정을 하기 정말 좋고요. 제가 이거 말고도 지금 큰 삼각대가 2개를 더 가지고 있거든요. 아, 이게 하다 보니까 삼각대가 필요하더라고요. 물론 어떠한 영상을 찍으시냐에 따라 다르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정적인 영상을 좋아해요. 그 카메라가 가만히 있는 그 정적인 분위기가 그 감성적인 영상을 만들기에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꼭 감성적인 거 아니더라도 삼각대 하나는 꼭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뭐 책상을 놓고 거기 위에다가 카메라 놓고 물론 할 수 있겠지만 삼각대 그냥 하나 사세요. 저기 당근마켓 가셔가지고. 그럼 네, 진짜 유용합니다. 그리고 편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편집을 할 때는 제가 생각하기엔 이 3가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컷 편집. 제일 기본 중에 기본이죠. 제가 이렇게 말하는 영상들을 보시면은 저도 그렇고 다른 유튜버 분들도 그렇고 말을 술술 하는 것 같아요. 막힘없이 술술 하는 것 같아 보일 수 있는데 사실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 혀도 꼬이고 이제 말도 두서없이 하고 그래서 잘라내는 부분들도 많아요. 이게 컷 편집이라고 하죠. 근데 이게 컷 편집이 그냥 자르는 것에서만 의미를 두는 게 아니라 컷 편집을 함을 통해서 정말 영상에서 중요한 부분들만 담아내는 것도 중요해요. 제가 아는 분이 유튜브를 새로 시작을 하셨는데 그분이 업로드하신 영상을 한번 봐달라고 하셔서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어떠한 실수를 하셨냐면 예를 들어서 처음에 이렇게 영상 촬영을 하다가 주변 음이 너무 시끄러워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셨어요.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셔서 다시 말씀을 하시는데 이러시는 거죠. 제가 방금 있던 곳이 시끄러워가지고 여기로 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말을 해볼게요. 그리고 처음부터 다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가 있죠? 그냥 첫 번째 차라리 그 조금 망한 그 영상 클립은 아무리 아깝더라도 지우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현대인들 너무 바빠요. 영상을 그렇게 오래 보고 있기가 참 힘듭니다. 영상 퀄리티가 웬만하게 좋지 않는 이상 요즘에는 퀄리티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쏙쏙 뽑아내서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컷 편집이 필요한 이유예요. 컷 편집이 물론 이렇게 말을 좀 두서없이 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존재하기도 하지만 영상에 삽입된 배경음을 따라서 컷 편집이 들어가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좀 더 영상 박자에, 그러니까 음악 박자에 맞춘 좀 더 감각적인 영상이 될 수 있어요. 예시 영상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I've been feeling kinda cooped up. I've been feeling kinda alone down. I've been shaking when I'm looking at everybody's picking at it, so gonna turn around. So give me a time.
Then she met me at the college. I first play my songs and they been following me. Yeah, I don't like to do that much explaining.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트랜지션. 트랜지션이란 영상이 다른 영상으로 넘어갈 때 사용되는 효과인데요. 이런 효과 보셨죠? 이렇게 슉, 저쪽으로 슉, 위로 슉, 아래로 슉.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이렇게 물감 퍼지듯이 하는 이런 효과도 있고요. 이런 효과들 모두 유튜브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이따가 제가 또 추천을 드릴 건데, 제가 처음에 유튜브 독학을 했을 때 제가 물론 다 독학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유튜버 선생님들한테 많이 배웠으니까 독학이라고 하기도 좀 뭐하죠? 제가 편집을 할 때 프리미어 프로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 제가 처음에 영상을 한 2-3개 정도 혼자 만들어 봤어요. 혼자 어디 가서 친구랑 논 날, 어디 놀러 간 날, 그거를 혼자 영상을 촬영을 해서 핸드폰으로, 그땐 카메라도 없었어요. 그때 핸드폰으로 촬영을 해서 혼자 컷 편집도 해보고 효과음도 넣어보고 그리고 배경음도 넣어보고, 그렇게 2-3개를 만드는 동안 그 유튜브에서 본 강의 내용들을 직접 메모하면서 썼어요. 이럴 때는 어떤 단축키를 쓰면 더 빠르구나, 어떠한 효과를 넣으면 이때 더 좋구나, 그런 것들을 먼저 메모를 하면서 영상 편집 연습을 한 2-3가지 정도 했고요. 그 이후에 그러한 1년의 과정을 거쳐서 첫 영상이 업로드가 된 거고요. 그리고 제가 첫 영상 하니까 또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게, 혹시 유튜브에 어린이 나오면 댓글이 막힌다는 소식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이때 아이들을 돌봐주는 일을 했었기 때문에 영상에 어느 정도 아이들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첫 영상인데 댓글이 막혀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저 같은 실수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저 같은 실수 하실 분 없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자, 아무튼 트랜지션 얘기로 넘어가서, 트랜지션 굉장히 다양하고요. 또 효과 적용하기도 쉬워요. 그냥 유튜브에다가 자신이 사용하는 프로그램 플러스 트랜지션이라고 검색하시면 정말 많은 그런 강좌들과 그런 영상 소스들이 제공이 되니까요. 그런 거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디오, 세 번째로 오디오. 오디오가 정말 이거 중요해요. 목소리 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여태 유튜브를 시청자로서 그리고 영상 메이커로서 봐왔을 때 많은 분들이 하시는 실수가 배경음악이 너무 클 때가 있어요. 배경음악이 목소리를 다 감춰버려. 그럼 절대 안 돼요. 목소리가 나오되 배경음악은 정말 배경음악이에요. 어떤 것인지 아시죠? 지금은 뭐 무료 프로그램이라도 배경음악 다 이렇게 소리 조절할 수 있을 테니까 꼭 그거 유의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 따로 마이크 연결 없이 카메라에 내장 마이크에서 지금 제 목소리를 잡아내고 있는 건데요. 제가 따로 사용하고 있는 마이크도 있어요. 이거는 보야의, 제가 여기 자막으로 남겨놓겠습니다. 보야 마이크인데, 이게 좋은 게 핸드폰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음성 녹음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따로 녹음기를 사고 싶진 않았고, 그냥 뭐 마이크 이거 한 얼마 안 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3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마이크 하나 사서 핸드폰에다가 연결을 하면은, 보이스 레코더 이거 녹음기를 들어가셔서 이렇게 그냥 말씀을 하시면 좀 더 좋은 퀄리티의 음성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예. 제가 사용하는 이 보야 마이크 같은 경우는 지향성 마이크예요. 그래서 여기 이거는 바람막이용인데, 이거를 빼보시면 이렇게 딱 제가 말하는 곳에 있는 이 마이크가 저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곳에서 나는 소리만 얘가 잘 잡아줘요. 그래서 주변의 배경음들은 얘가 잘 막아줄 수 있는 거죠. 지향성 마이크니까 이걸로 바람도 막아주고. 그래서 이 친구 정말 만족하면서 잘 쓰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유튜브 편집을 배웠을 때 시청을 했던 그런 유명 유튜버들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자, 비디오 클래스의 하조님, 그리고 편집하는 여자, 조블리 영상 편집, 크게는 이 세 분 영상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이 외에도 박노을님, 그리고 용쌤 이런 분들도 계셨고,
편집은 할수록 늡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편집은 많이 해볼수록 빨리 늘어요.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어느덧 마지막으로 유튜브 채널 운영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먼저 자, 매도 먼저 맞는 게 좋다고 단점을 먼저 말씀드려볼게요. 자, 단점. 아무래도 자신을 세상에 내놓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받게 돼요. 의견을 받게 되는데 그게 가끔 도를 넘을 때가 있고 어떻게 보면은 자신한테 들이미는 잣대라고 느껴질 때가 있던 것 같아요. 저는 예를 들어서 제 말 한마디에 제 행동 하나에 코멘트를 다시는 거죠. 저도 물론 그냥 평범한 사람일 뿐이고 그냥 나의 일상을 영상으로 담아내는 그런 크리에이터일 뿐인데 뭐 어떤 단어 한 가지를 말했더니 그 단어 다이애님이랑 안 어울리니까 쓰지 마세요. 이러신 분도 계셨고 그냥 가끔은 이게 너무 나한테 overwhelm 된다. 나한테 너무 지친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어요. 왜냐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자신의 모습을 보고 당신의 모습을 보고 평가를 하는 거니까요. 그게 좀 그렇게 기분이 썩 좋진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냥 이러한 크리티시즘, 이러한 비판을 넘어서 비판 괜찮아요. 비판은 수용할 수 있어요. 왜냐면 저를 위해서 생각해서 해주신 말이니까요. 제가 그건 어느 정도 수용을 할 수 있는데 악플도 달려요. 제가 유튜브 운영을 하면서 정말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이런 사람들이 와, 세상에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구나. 사고방식이 저렇게 갈 수가 있구나. 라고 생각되는 정말 많은 사람들의 댓글을 받아봤는데요. 그냥 저는 그저 해외에서 열심히 사는 한 개인일 뿐이에요. 전 정말 제 삶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저도 그렇게 제 삶에서 만족을 하고 있는데 그저 해외에 사는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성희롱적인 댓글도 많이 달렸었고 그런 어떻게 보면 정말 그냥 글과 글로서만 만난 것뿐만이 아니라 저는 지금 제 얼굴을, 제 모습을 드러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 모습을 보고서 남기는 그런 공격적인 댓글들이 가끔은 너무 세게 와닿을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저도 지금은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그냥 기억도 안 나요. 그냥 보고 지워버리거든요. 지금은 타격이 별로 없지만 그 환경을 처음 맞았을 때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러한 상황을 맞닥뜨릴 수가 있는데 신경 쓰지 마세요. 어차피 그런 사람들 그냥 부러워서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 어떻게 와, 사람이 저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구나. 저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그분들의 삶은 얼마나 불행할까. 안타깝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건 단점도 아니죠. 그냥 약간의 스트레스가 있어요. 왜냐면 아무래도 저는 취미로 영상 편집을 하기 시작했지만 점차 이제 시청을 해주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구독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매주 업로드를 해야 한다는 약간의 압박감이랄까요? 저는 제가 하고 있는 본업이 있어서 2주에 한 번 업로드를 하지만 그 유튜브 채널을 키우기 위해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영상을 업로드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저도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업로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장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장점은 자, 1인 미디어 시대잖아요. 1인 미디어 시대에 맞는 가장 알맞은 플랫폼 활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유튜브에서 자기 자신을 이제 세상에 내놓죠. 근데 지금 세상에서는 세상에다가 자기를 내놔야 돼요.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저도 이렇게 제 생각과 경험들을 내놓으면서 정말 생각지도 못한 많은 기회들을 얻었었어요. 뭐 여러 브랜드들과도 협업을 했었고 뭐 대학기관과도 협업을 하고 지금도 이렇게 여러분들께 제 이야기를 말씀드릴 수 있는 이러한 기회도 생겼고 자신을 담아내기에 정말 최적의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뭐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자신의 추억을 담아낼 수가 있어요. 이제 이 플랫폼이 제 생각에는 없어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최소 50년 동안 뭐 사실 그렇게 길게 본 적은 없지만 아무튼 자신의 모습을 담아낸다는 것 자체가 저는 특별한 경험 같아요. 뭐 좀 이렇게 좀 뻔한 말일 수 있겠지만 그리고 이렇게 유튜브를 운영을 하다 보면 자신의 생각에 대해서 말할 기회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면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신의 생각도 돌아보게 되고요. 삶을 돌아보게 되고 자기 성찰의 시간도, 성찰까지는 아니지만 아무튼 자신을 새롭게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공유해드린 얘기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거 있다면 지금 Q&A 시간을 가지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